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공부할 때 동기유발을 어떻게 제 자신한테 했냐면 이 합격자 사례 발표하는 모습을 맨날 상상했어요. 원래 대부분 학교 교단 위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여기 오는 모습을 맨날 상상했거든요. 독서실 끝나고 집에 올 때 막 새벽 1시에 이렇게 나도 빨리 위상미술 가서 합격자 사례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맨날 상상하면서 맨날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뭐 365일이면 맨날 그 생각하면서 집에 오고 잘 때도 그런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유발 방법 꼭 찾길 바라고요. 일단 떨린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먼저 좀 선생님들 동기유발 되라고 제가 이번에 1차 점수가 76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가 이번에 63점이 커트였는데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유발 되라고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 분석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교육학에 많이 나오죠. 학습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서브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직강을 오는 사람인지 인강을 오는 사람인지, 그리고 뭐 야행성인지 새벽형 인간인지.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좀 서브를 무조건 만드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초수 때는 제가 삼수생이거든요. 초수 때는 서브를 안 만들었는데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하나 취합해서 막 제대로 보고 싶은데 그 자료가 조금 기본서에도 있고 심화서에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브를 저는 만들었는데 그런 전 스타일이었고, 저는 원래 야행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솔직히 11시쯤 막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꼭 굳이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것도 중요한데 굳이 막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그 바이오리듬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자 분석할 때 약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 질로 공부해라, 양보다 질이다 하는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양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이 되면은 질은 알아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양이 안 됐는데 내가 뭐 질로 뭐 열심히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쉽게 공부한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좀 지식이 정립이 되면은 질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실패 원인 분석을 했었는데, 초수 때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위상 선생님 기본서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심화는 좀 얇고, 근데 대부분 초수생들은 이렇게 심화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장쌤도 맨날 추천했었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기본서에 있는 막 옆에 있는 팁 같은 거를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는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고, 재수 때도 뭐 그렇게 비슷한 유로 갔는데, 삼수 때는 그냥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위주로 계속 틀을 잡고 확장시켜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 지식을 중요한 거 먼저 보고 확장시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서브를 만들었는데, 저는 서브를,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가 필기로 서브를 만들 건지 워딩으로 할 건지. 근데 저는 워딩을 했는데, 전 이렇게 한국미술사 있으면 파트별로 있으면은 옆에 막 도판들 사진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 문제에서 풀면은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 이론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 같은 거 오려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론 볼 때 계속 해독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저는 워딩을 하는 편이었고, 또 워딩을 할 때도 이렇게 좀 그 글자체나 뭐 글씨 크기, 색깔 등을 진하고 뭐 색깔 있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단 주의사항이 너무 요란하게 하면은 나중에 보기가 힘들고 눈이 피로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세세한 내용은 절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장쌤이나 위상쌤 심화 토대로 일단은 기본서 좀 단순한 키워드 중심으로 서브를 만들고, 그리고 빈칸 여백을 많이 납뒀는데, 그건 이제 5, 6월, 7, 8월, 9, 10월 문제풀이 할 때 그 여백에다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옆에 적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워딩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월별 계획은 저는
6월 달까지 무조건 이론만 했거든요. 5, 6월 때 강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을 계속 이론 위주로 하다가 이제 문제풀이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그때도 비중을 50% 뒀어요. 문제풀이를 많이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이론 공부하는 거 토대로 그냥 조금씩 문제 풀고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끝. 그리고 다음 주에 문제풀이 올 때 그냥 전날 한번 대충 보고 내가 뭐 틀렸을지 보고 그렇게 시간 대비를 두고 계속 이론만 계속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서 좀 이론이 조금 확립이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백지 쓰기는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백지 쓰기를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일찍 시작한 편인데 백지 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무조건 워딩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백지 쓰기를 할 때도 이렇게 좀 워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 워딩으로 칸 나눠서 그냥 기억나는 거 다 쓰는 거. 예를 들면 뭐 미술교육에서 다문화 중심 미술교육이면 그에 대한 거 다 쫙 쓰고 워딩을 해서 저는 시간을 8월부터는 오전 때에는 다 백지 쓰기를 했어요. 아예 오전은 다 백지를 쓰고 오후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틀린 거 찾고 그리고 그 오후 저녁 시간에 이제 또 이론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렸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백지 쓰기를 활용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백지 쓰기가 정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인데 백지 쓰기를 좀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제가 좀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스터디. 제가 스터디를 요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기상이랑 밥터디라고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서 통화로 같이 밥 먹으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충북 합격하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1년 정도를 계속 밥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되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고, 그냥 밥 쩝쩝거리면서, 오늘 공부 10분 정도는 뭐 했어, 독서실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막 하고, 1시간 정도 계속 서로 문제 내주고, 그 문제 답하고, 이런 식으로 1시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었거든요, 서로.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그 쌤이랑 무조건 한 영역만 했어요. 표현만 1년 동안 계속 그 쌤이랑 표현만 하고, 그리고 기상에서는, 서미만, 어떤 한 쌤이랑 계속 서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랑 여러 영역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랑 한 영역만 하게 되면, 그분만 떠오르면 그 표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랑 했던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영역을 점심시간에는 표현 영역 충북쌤이랑 같이 했었고 저녁에는 서울 붙으신 선생님이랑 한국미술사 같이 이렇게 밥터디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 시험 볼 때도 그 쌤이랑 했던 내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밥 먹으면서 했던 내용이 문제 풀면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상 스터디는 그러니까 교과서 읽거나 책 읽고 이런 거 안 하고 전날 공부한 영역을 이렇게 목록으로 5개 정도 정해요. 그래서 그걸 서로 목록 카톡으로 보내주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1번 다문화 미술교육에 한계점 말해보세요 하면 제가 그걸 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상 스터디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백지 쓰기 일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인출하는 거를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기출 분석이랑 교과서는 저는 초반에 좀 하다가 좀 자주 안 했는데 이거 할 때 좀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이 교과서나 기출에 있는 문제가 새롭고 특이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 평가원이라면은 이 도판을 가지고 문제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이 있는가를 먼저 따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4점짜리, 5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가원 애들이 이 도판을 보고서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해서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중요한 것만 가져가서 그것도 워드로 정리해서 공부할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뭔가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컴퓨터로 하면은 찾기 누르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나 기출도 워딩으로 해놓으면 찾을 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했고 교육학은 이번에 김현 선생님 이론을 3, 4월에 심화 한번 듣고서 8월 달까지 이론만 돌렸거든요. 문제를 9월까지 이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교육학도 제가 이렇게 워드로 여기 서버 갖고 왔는데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이론을
중심을 잡아야지 문제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김현쌤 이론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 2월도 안 듣고 3, 4월 그 책 하나로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문제 풀 때도 그 이론 책 페이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사항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사실 위상 직강을 저거 지방 사람이거든요. 대전 사람인데 위상 직강을 오려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를 와야 돼요. 근데 새벽 4시에 오면은 여기 7시 10분쯤에 노량진에 도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일단은 되게 새벽 4시에 오니까 2시간 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이어폰으로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원하는 자리를 진짜 못 앉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 맞는 거, 저 같은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배려해서 그런 거 좀 안 하시는 게, 저는 2시간 자고 왔는데 원하는 자리 못 앉으면 되게 화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고 나눔을 좀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수 때,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초수 때는 솔직히 내가 아는 걸 베푸면 안 돼. 내가 아는 건 내가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3수 때는 진짜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주고 자료 찾은 거 막 다 보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저한테. 되돌아와서 저도 도움받은 게 진짜 많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 선택은 제가 경기도 지역 선택했는데 실기를 꼭 평달에 그러니까 4과목 이상 보는 달은 꼭 평달에 꼭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었고 제가 이번에 그 점수가 실기 점수가 진짜 거의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 점수가 좀 높아서 합격을 했던 것 같은데 실기 평달에 꼭 다니는 거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답지 쓰는 법이, 그러니까 혹시 올해 시험 문제 좀 되게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저는 그 7월 달에 작년에 그 합격하신 분 답지 복기를 프린트해가지고 되게 자주 봤어요. 근데 저거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그 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를 딱딱 집어내는 게 되게 그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좀 부족했었는데 예를 들어 올해 그 아르카미디아 목동인가 그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도 첫 번째 주제 쓰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주제 쓰라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래 보면 그 교육론이랑 연계되어 있는 문제였어서 그 문제 잘 읽어보면 주제와 연관해서 이런 걸 쓰라는 식으로 약간 좀 꼬여서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 문제 보자마자 그 사람이면 이 답지를 어떻게 썼을까 해가지고 그냥 주제만 쓰지 않고 그 문제 연관된 같은 영역이 어떤 이론이 같이 냈는지 보고서 최대한 연계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답지 제가 시험 봤던 답지 수기를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적었어요. 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아트패스 합격 거기에다가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그게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도 답지 쓰는 방법을 모르면 조금 힘든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번 시험은 진짜 관록이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답처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유리했던 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걸 계속 시뮬레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험장에서 동일한 조건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감독관 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자리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지 시험장에서 나한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위상 선생님이랑 장지현 쌤을 좀 귀찮게 하는 게 정말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위상 선생님이랑 장지현 쌤을 연락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남아서 엄청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게 귀찮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내니까 얻은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얻은 게 정말 많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